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문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주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이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간단한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사 말씀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했었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구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학계에 생각하고 있었던 업계에도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한 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란 무엇이냐?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들 아주 간과할 수 있는데 이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한국들은 이 업계, 이 디바이스, 이 산업을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이걸 광전자 산업, 옵토 일렉트로닉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표현 방법이 좀 다른데요.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뭔가 디스플레이라는 건 이제 전시,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아웃풋 대표적인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웃풋 디바이스 너무 많죠. 지금까지 보여주는 뭐 판화라든지 뭐 문서 형태도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과 전자산업이 접목되면서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적인 여러 가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디바이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형태가 변할 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는 언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간단히 보면 뭐 저희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CRT의 이제 마지막 그 브라운관 컬러 TV이던 시절에 저희가 참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CRT를 가장 마지막까지 생산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마나우스 공장하고 다 문 닫고 이제 삼성과 LG가 본격적으로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게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CRT의 중후반기에 참전해서 마지막까지 CRT를 공급한 유일한 회사였고요. PDP도 저희가 이제 중후반기에 참전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일찍 접었습니다. 대신에 L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흥기를 맞이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L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건 기술적인 측면도 존재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물량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기반을 구축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OLED라는 건 저희가 생태계 자체를 구축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정도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을 이제 그런데 이런 큰 패러다임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지금 와서는 이제 자유로운 폼팩터 그래서 비정형, 무정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라는 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폼팩터에 대한 변화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하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를 떠올리고요. 조금 더 확장된다면 LG전자나 삼성전자에 있는 TV 사업부 정도를 저희가 크게 이제 보통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논은 그게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 소부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장비 회사나 재료 회사나 혹은 부품 회사 이 전체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가입사를 보면 소부장 업체가 많고요. 거기에 서비스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티켓을 공급하는 실바코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듈이라든지 이런 이제 EMS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총 이 밸류 체인 전체에 있는 모든 업계 관련된 상황이 전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세계 1위고 압도적인 걸 차지하고 있죠. 범위를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측면 외에 저희가 이제 장비 산업이라든지 이런 제로 부품 쪽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장비 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는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고요. LCD 쪽이든 OLED 쪽이든 저희가 탑티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국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광기만 유독 이제 일본 업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광기는 아시겠지만 광학기술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매가 좀 더 저희한테 산업적으로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선택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 장비, 그리고 뭐 웨트 스테이션 이런 등등의 모든 장비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 패널로 보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ELA 장비의 9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주도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을 보면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은 저희가 역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뭐 LED라든지 아니면 MLCC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I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게 반도체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쟁력이 고스란히 부품 산업에도 연계가 돼서 비교적 기술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재료, 뭐 이거는 재료라는 걸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노하우성 기술이다. 그 다음에 IP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이제 독일하고 일본 업체들이죠. 독일, 일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화학이라든지 재료 기반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열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거의 그 시장을 50% 이상 리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약간 좀 보면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일부 열세인데 저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역할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역할을 담당하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글로벌 컴퍼니들이 R&D 기지 내지는 생산기지, 아시아 쪽의 생산기지를 주로 일본에 구축을 해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팹 장비, 뭐 대표적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가 아시아에 가장 많은 고용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중국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요. R&D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거의 국내 기업에 못지않은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요. 소재 입장에서 보면 뭐 듀퐁이나 3M 모두 한국의 R&D 기지하고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합작을 통해서 이제 토착 기업화된 이제 케이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닝이죠. 코닝이 한국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서의 매출액도 크고 기여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우 같은 경우도 이제 스미토모가 합작사인데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M&A를 통해서 기술을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독일에 있는 노발라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LED라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뭐 직접 개발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합작을 유도하고 어떤 경우는 M&A를 통해서 이제 토착화하고 저희 내재화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체인 전체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유관 매출액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17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소재, 부품, 그다음 수출 모두 포함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세트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연간 매출로 봤을 때는 170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국내 고용만 합쳤을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로 공장이 이제 많이 이전되기 때문에 국내는 R&D 기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체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 조립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이전했고 중국으로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10만 명을 공급하는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21년, 22년 통계도 비슷한데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CD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감산을 시작했고 SDC는 이제 완전 철수를 한 상태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말부터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매출액 기준, 고부 가치, OLED를 중심으로 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등이고요. 이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위협적인 요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올레드 경우에는 SDC의 점유율이 원래는 98%였는데 최근 근접 통계에는 70%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을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올라오셨지만 결국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을 채웠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3년도는 BOE 비중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밀려날 것 같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판매하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부분이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LCD 상황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이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상승한 요인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픽앤밸리 효과, 피크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밸리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가수요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욱 향후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 같고요. 공급 과잉이 한 번도 이제 역전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의 코로나 때도 공장을 2개나 더 졌습니다. LCD 공장. 그 바람 여파 때문에 가수요 플러스 추가된 공급망까지 하게 되면 LCD는 계속 가파르게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재고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도 약간 해피하진 않은데 이거보다 더 많은 챌린지가 있다는 부분이 저희한테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대외적인 구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필요 이상의 픽앤밸리 효과, 그러니까 가수요 때문에 공급된 양이 이제는 이제 뭐 1년치, 2년치 미리 샀으니까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공급망 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품이라든지 소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수요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셧다운을 풀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뭐 작년에까지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재작년 대비해 40% 이상 감소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올레드가 이제 드디어 애플의 전 제품에 이제 채용이 되면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좀 악영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개까지 올라갔었는데 13억 개 초반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입장에서도 보면 원래 3억 대 전후로 시장을 예측하는데 2억 8천만 대 정도까지 퇴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들인데 TV를 사거나 모바일 폰을 살 때 재작년 거랑 올해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신기술 혹은 신제품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존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을 평가할 때 보면 연속적인 기술이냐 불연속적인 기술이냐를 논하는데 불연속 기술이 아직 확실한 게 이제 등장하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AR, V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이제 불연속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연속 기술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게 가격에서 보면 하락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메인스트림을 하고 있는 모바일 쪽에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폰에 처음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저희한테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전부 LCD를 채용하고 있었고요. 그 LCD를 채용하던 게 OLED로 바뀌면서 2억 2천만 대의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ASP가 80불이 넘는 고부가가치의 디스플레이를 2억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고요. 그때 처음에 진입했던 초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기에는 이제 100% 1억 2천만 대 정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참전하면서 시장이 1억 6천만 대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하이 모델까지 전부 SE까지 전부 OLED로
변환된 지금 전체 시장을 2억 2천만 대에서 2억 4천만 대까지 정도 보는데 문제는 BOE가 들어와서 저가 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애플이 더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갤럭시 마찬가지 모델은 갤럭시도 있습니다. 갤럭시가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느냐? 특히 이 OLED가 채용되는 고가 제품 라인업에서 이걸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모바일 OLED 입장에서는 시장이 포화된 거고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부 가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고 중저가에서 LCD랑 경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토론거리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전략적인 포인트 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나 리스크죠.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이제 LCD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차이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까지 중국의 플렉시블 올레드 총 생산 캐파는 삼성 전체의 생산 캐파에 육박합니다. 물론 출하량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기술력, 가동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이렇진 않은데 생산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1년에 쏟아내는 OLED만큼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LCD의 공급 능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로 출혈 경쟁으로 밀어내게 되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원가 구조가 좀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틸 수 있는가, 원가 경쟁, 단순히 코스트만 가지고 따진다면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디파인하고 가야 되는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여러 가지 숙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쟁자로서의 입장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소부장 업체 대부분이 중국을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쟁자로 볼 거냐, 시장으로 볼 거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적이다, 막연하게 시장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트랙에서는 경쟁, 어떤 트랙에서는 이거를 소비재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걸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아직 그 연장선상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당연히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제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망가지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반대급부도 있지만 저희가 공장을 더 늘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시장이 줄어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속도 느리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예측을 보면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대부분은 OLED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실히 이제 잡히진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추가되면 사항을 더 다르게 그보다 좀 더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두 단원에 걸쳐서 길진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시장이 포화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히스토리컬한 부분, 그다음 벤치마킹 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하고 일본하고 대만의 경쟁이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적 그 회계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진 업체하고 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이제 어려운 경쟁 방법이 가격 경쟁력을 통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차별화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제품을 내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폼팩터를 바꾼 뭐 폴더블이라든지 플렉서블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품으로 차별화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거는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했던 비전 프로 같은 그런 형태의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OLED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이 태동하던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그룹 전체는 전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40개가 넘는 해당 에코시스템 중에서 킬러가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매입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M&A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저희한테 좋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기업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산업 요소군들, 특히 요즘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 이걸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발전한다 했는데 왜 발전하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웨어러블 이게 왜 나왔냐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 정보통신 혁명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흔한 얘기로 이제 요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V를 사지 않는다. 대신에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모니터를 사겠다. 저희 집 애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TV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300만 원짜리 모니터 사주세요. 그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00만 원짜리 모니터는 저희 아이에게는 비전 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달라. 이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보의 표현 방법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컨슈머들한테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이게 내가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고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이 모두 쉐어하는 타입이 아니라 개인 위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 필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걸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방향을 근접해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당장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기술 입장에서 보면 이제 IT용 OLED입니다. 이거는 IT가 지금까지 OLED가 근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진출을 하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제품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연장선상으로 끌고 가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영역은 B2B하고 B2C로 나뉩니다. 그래서 B2B 영역과 B2C 영역이 있는데 B2C 영역에서 하는 거는 주로 고가 제품입니다. 뭐 그 영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불 이상 그리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의 맥북이라든지 뭐 삼성의 LG의 그램 뭐 이런 고가가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은 굳건하게 이걸 지키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이 개인용 노트북 시장이 늘어났고요. 약 3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8.6세대 8.7세대 OLED 공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쟁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진입을 못했던 이유는 OLED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측면이었는데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소비 전력, 그러니까 에코와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OLED가 에코와 관련됐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애플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윈도우 진영, 인텔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그렇고 블랙 UI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화이트 베이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블랙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OLED의 효용성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OLED TV를 지금은 이제 한 업체만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삼성, 그 다음에 LG 이 두 회사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장비 기술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원천은 비슷하다. 단지 뭐냐면 재료라든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표준화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준화가 멀지 않았다는 뜻은 추가적인 참전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세트 업체나 아니면 패널 업체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새로운 장비나 소재를 팔 수 있는 뭐 결국 이제 거기에 새로 투자를 하게 되는 업체가 중국 업체이긴 하겠지만 적절한 기술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는 상태에서 좀 변화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IT를 말씀드린 대로 TV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개인용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이제 불연속 기술의 대표적입니다. 불연속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하고 광학 기술이 머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광학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대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은 세트 기준과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기준으로 본 건데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세트도 세트인데 이건 커머셜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최고초로 내놓은 건 이제 커스터머, 진짜 이제 엔드 커스터머들이 활용하는 쪽이고요. 이쪽 말고 이제 시스루 형태의 이제 글라스, 완전한 시스루 형태의 글라스의 경우는 커머셜,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커머셜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라스를 끼고 이동하게 되면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하고 접목을 해서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할인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쪽 뭐 흔히 얘기하는 맛집 정보를 준다든지 이건 전부 다 광고 수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하드웨어 산업으로만 볼 건 아니다. 컨텐츠가 기반이 되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이 부분에 참전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을 이 시장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도 그렇고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연속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불연속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반을 전부 다 만들어서 진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얘는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 결국은 반도체하고 옵틱의 기술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간다면 결코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니인데요. 그리고는 중국 업체입니다. 근데 소니와 중국 업체는 기술 격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소니의 기술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과거에 OLED처럼 처음에 NEC나 코닥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양산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소니가 추구하는 첫 번째의 소니의 시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다시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냐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LCD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LCD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기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세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업체들은 담합해서 가격 올립니다. 이건 100%이고요. 실제로 많이 그런 경우 선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CD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기관 물자들에 사용이 됩니다. 군수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 물자이고 안보 물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특히 한 지역에서만 공급받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산업, LCD에 지금까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시간을 주고 엑시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 엑시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엑시트를 나이스하게 하는 방법을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공발주 물량을 국가 단위로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물량을 일정 스펙을 정해서 그러니까 사준다는 게 공동발주, 전략발주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로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엑시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비 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게 잘 갖고는 맞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기업을 주도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납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팔았는데 이거를 중국 업체에 팔면 기술 유출이냐, 아니면 영업제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표준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업계에 맡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결국은 그런 분란이 생기고요. 그다음 표준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와 공동 개발한 거는 삼성에 팔 수 없다. 삼성과 공동 개발한 건 LG에 팔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는 팔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뭐하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LG의 협력업체였던 기업과 삼성의 협력업체였던 기업이 중국에서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일본 업체가 수주를 받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 기초 소재 육성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원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래 못 기다려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재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간 프로젝트, 예를 들면 2, 3년이 아니고 한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볼 거냐, 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낙원으로 볼 거냐. 저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를 기간 산업으로 봅니다. 절대 산업,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형태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기간 산업으로 보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부동산과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슈가 됐지만 중국의 대졸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특히 지방대 쪽으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흡수해줘야 되는 적절한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첨단 산업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정부의 재원 중에 상당 부분인 부동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사고방식으로 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이건 저보다 더 중국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가마우지론, 이건 저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격차를 계속 유지하게 가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5년에서 2년을 계속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걸 쫓아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새로운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계속 퍼스트 무버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소니가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정확히 판단을 그쪽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벤치마킹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도 과도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 기술, 그리고 광학계 등등을 갖춰간다면 이것도 역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이게 너무 어려우면, 광학 너무 어려우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그래서 삼성이 두 번의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큰 투자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M&A 관점입니다. 하나는 노발레드였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미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이트 올레드로 생산하고 있던 모든 업체들이 RGB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삼성의 이미진 방법인지 아니면 AP에서 하고 계신 방법인지 어떤 방법일지는 모릅니다만 RGB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산업계에 준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서머리한 건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 전략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제2 LCD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교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자만하면 역사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럼 도태됩니다. 그래서 OLED 저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1등 했으니까 라는 자만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전환기를 맡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전략 산업. 그 다음에 소부장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일사불란한 체계적인 전략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